지금 이 순간에도 15분에 한 명씩 치매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고 계셨나요? 1년만 빨리 치료해도 치매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 어르신이면 누구나 보건소에서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환자와 가족 모두 치매 상담 콜센터에서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 조기 검진, 가족의 미래를 바꿉니다. 18세부터 99세까지 팔팔하게 1899-9988 치매 상담 콜센터로 전화주세요. 이 캠페인은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가 함께합니다. 전원책과 함께하는 출근길 시사 프로그램 출발 새아침. 예, 전직의 출발 새아침 3부 시작합니다. 잠시 지나는 말씀 듣겠습니다. 바위 600만 톤이 쌓이면 Big. 그걸로 피라미드를 만들면 Great. 거대함을 위대함으로 바꾸는 도전. 2200만 고객의 빅데이터로 만드는 새로운 생활이 시작됩니다. 규모의 1등을 넘어. Big to great. 신한카드. 예, 밤사이 들어온 지구촌 소식. YTN 라디오 뉴스룸 이윤지 아나운서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 이윤지 아나운서. 네, 안녕하세요. 출발 새아침 월드뉴스 이윤지입니다. 예, 태국에서 반정부 시위에 따른 전국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데 잉락 태국 총리가 의회 해산을 선언했죠? 네, 태국에서 반정부 시위에 따른 전국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잉락 칭나와 태국 총리가 어제 의회 해산과 조기 총선을 선언했습니다. 잉락 총리의 발표는 그동안 방콕 시내 곳곳에서 시위를 벌이던 반정부 시위대가 총리 청사로 행진을 벌이기 직전에 나왔고 이날 오후까지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이나 폭력 사태는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잉락 총리는 연설에서 정부는 더 이상의 인명피해를 바라지 않는다며 시위대가 요구한 대로 국민이 선거를 통해 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조기 총선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조기 총선이 시행될 때까지 과도 내각 수반으로서 총리직을 계속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야권은 잉락 총리와 그의 오빠인 탁신 친나왓 전 총리를 반대하는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는데요. 반정부 시위대를 이끄는 스텝 터욱 수반 전 부총리는 우리의 목표는 탁신 정권을 뿌리 뽑는 것이라며 싸움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탁신 전 총리가 쿠데타로 실각한 지난 2006년 이후 친탁신 진영과 반탁신 진영 간의 분열이 계속되는 태국에서는 탁신 전 총리의 사면으로 연결될 수 있던 포괄적 사면 법안 때문에 지난달 초부터 반정부 시위가 이어져서 현재까지 최소 5명이 숨지고 부상자도 280명 넘게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장성택 숙청에 대해서 미국 유럽 언론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이 여러 차례 관련 소식이 보도됐죠. 어떤 내용입니까? 네, 먼저 미국의 주요 언론 매체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서울발 기사에서 북한 정권이 정권의 2인자로까지 불리던 최고위급 인사를 숙청한 것에 대해 전례가 없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반대 세력에 대한 공개적인 경고라는 분석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브루스 클링러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은 평양 측이 반당분자라는 명분을 걸어서 장성택 숙청 사실을 공식 인정한 것은 김정은의 권력 장악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김정은이 권력을 확실하게 장악하고 있다는 것과 이를 통해 자신감을 엿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유럽도 촉각을 세우며 전례 없는 방식이라고 보도했는데요. BBC는 북한의 2인자였던 장 부위원장이 하룻밤 만에 반혁명 분자로 몰락했다며 군복 입은 보안관에게 끌려나가는 사진이 TV로 방영되고 범죄 혐의가 상세히 공개된 것은 이전에 없던 일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텔레그래프는 북한의 장 부위원장 공개 숙청 이벤트에는 김정은 제1위원장의 확고한 지도체계를 외부에 알리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도했고 프랑스의 라디오 방송인 RFI는 이번 일이 북한의 경제정책과 대외관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예, 싱가포르에서는 44년 만에 폭동이 일어났죠. 예, 그 소식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질서와 안정의 도시국가 싱가포르에서 그제 인도를 비롯한 남아시아계 주민들이 이례적으로 폭동을 일으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영국 BBC 방송과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휴일인 이날 밤 남아시아계 주민 400여 명은 시내 리틀인디아 거리에서 인도계 남성을 치어서 숨지게 한 버스와 사고 수습에 나선 구조대를 향해 몽둥이와 쓰레기통 등을 던지면서 격렬한 시위를 벌였는데요. 한편 엄격한 사회 통제로 치안 상태가 좋은 싱가포르에서 폭동이 발생한 건 지난 1969년 이후 두 번째입니다. 이날 시위는 한 인도계 남성이 사고버스에 치여 사망한 데 대한 항의로 시작된 뒤 확산됐고 경찰은 300여 명의 병력을 동원해서 시위를 즉각 진압하고 주동자 등 27명을 체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10명과 구조대원 4명이 부상했고 경찰 차량 5대, 민방위 차량 9대, 현장 주변에 멈춰있던 차량도 파손됐습니다. 이 시위가 났던 리틀인디아는 싱가포르에 이민 온 인도계 주민들이 모여 사는 곳인데요. 남아시아계 이민 노동자들이 또 공휴일에 즐겨 찾는 관광 명소이기도 합니다. 한편 싱가포르 네티즌은 외국계 시위자들에 대해 분노를 표시하기도 했고 또 정부가 과거 외국계 노동자들을 대거 받아들인 정책이 결국 문제를 일으켰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끝으로 만델라 연결식에 91개국 정상이 참여한다는 소식도 전해주시죠. 역대 최대 규모라면서요. 네,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부는 오늘 열리는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 연결식에 모두 91개국 정상과 10명의 전직 국가수반이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남아공 정부는 만델라 타계를 애도하고 그의 삶을 기리는 시기에 참석하는 모든 지도자와 유명인사들, 각국 대표들을 따뜻하게 환영한다고 덧붙였는데요. 한편 이런 규모는 지난 2005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장례식 당시 참석한 70여 개국 정상을 훨씬 웃도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와 함께 남아공 국정홍보처가 발표한 오늘 연결식 식순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 라울 카스트로 쿠바 대통령, 리 위안차오 중국 국가부주석 등이 헌사를 할 예정이고 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헌사를 할 계획입니다. 또 만델라와 함께 민주화 투쟁을 하다가 옥고를 찌른 앤드루 음란겐이 만델라의 증손자들도 조사를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어서 제이콥 주마 남아공 대통령이 기조연설을 하고 이반 아브라함스 주교가 설교를 하는 것으로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4시간의 연결식이 종료됩니다. 지금까지 출발새 아침 월드뉴스 이윤지였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윤지 아나운서였습니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 자동차 전용 도로에 돌발 구간들이 많습니다. 다른 날보다 안전운전에 더 신경 쓰셔야겠는데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원효대교 부근에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여파로 서강대교부터 정체를 빚고 있고요. 사고 지점을 지나서도 동작대교까지는 쭉 속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반대 일산 쪽으로는 청담대교를 조금 지난 지점에 고장차가 서 있습니다. 이 고장차 여파로 천호대교부터 정체되고 있고요. 나란히 가고 있는 올림픽대로도 공항 방면으로 청담대교 부근에 추돌 사고가 났는데 여파 때문에 잠실대교부터 밀리고 있습니다. 이후로 한남대교에서 반포대교 구간 정체고요. 성산대교를 조금 지난 지점에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정체는 없지만 이 부분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 도심 방면으로 성동교 부근에 고장차가 서 있습니다. 때문에 군자교부터 정체고요. 내부순환로 성산 쪽으로는 성산램프 부근에 작업 중이기 때문에 작업 구간을 중심으로는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 유보연이었습니다. 이 시간 주요 경제 소식, 경제 뉴스 브리핑. 예, 계속해서 밤사이 들어온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김민석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미국 증시 소식부터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미국 증시가 양적 완화, 축소, 테이퍼링 우려를 완전히 떨쳐낸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에 이어 9일에도 3대 지수가 소폭이지만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다우존스는 전날보다 0.03% 올라서 16,025.71을 기록했고요. S&P 500은 0.18%, 나스닥은 0.15% 올랐습니다. S&P 500 지수의 종가 1,808.38은 사상 최고치입니다. 지난 주말에 발표된 중국의 11월 수출이 12.7%나 증가하면서 무역 흑자가 5년여 만에 최대치인 338억 달러에 달했다는 소식에 초반 상승세로 증시는 출발했고요. 연방준비은행 총재들이 잇따라 양적 완화 축소를 시사하는 발언을 내놓은 뒤에도 상승세를 유지했습니다.
이날 그 리처드 피셔 댈러스 그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12월부터 양적 완화를 축소해야 한다고 말했고,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도 고용지표 회복으로 양적 완화를 12월부터 소폭 축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지금 우리 경제 관건은 원화 가치 상승, 엔화 가치 하락인데, 이 원화 가치가 1달러 1,053원 연중 최고치로 치솟았군요. 이 수출 중심의 우리 경제에 부담을 주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네, 어제 그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화 환율이 전거래일보다 5원 떨어져서 그 1,053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는 그 미국의 국가신용 등급 강등 직전인 2011년 8월 2일에 기록했던 그 1,050.80원, 1,050원 80전 이후에 그 2년 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그 경상수식자로 그 달러 공급이 계속 늘고 있는 데다가 그 미국의 테이퍼링이 이달보다는 내년 초에 시작될 것이라는 그 분석이 나오면서 그 절상에 속도가 붙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엔화 가치는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죠? 예, 엔화는 어제도 또 올라갔고요. 0.1년대 떨어진 달러당 103엔에 거래가 됐습니다. 예, 그렇군요. 상황이 이런데 미국 자동차 업계가 원화 가치가 너무 낮다는声明을 냈죠? 네, 미국 재무부가 지난 10월에 그 한국의 외환시장 개입을 경고했었죠. 예. 이에 이어서 그 미국 자동차 업계도 그 한국 정부의 그 환시 개입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그 GM, 포드 등으로 구성된 그 미국 자동차 정책위원회 맷 블런트 회장은 지난 4일에 성명을 내고요. 한국이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외환시장에 종종 개입해왔다면서 그 한국이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에 TPP죠. 그 공식 참여하면 한국 정부의 그 외환시장 개입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이렇게 미국 정부하고 정치권에 촉구를 했습니다. 이는 지난 3월에 그 한미 FTA가 발효한 이후에도 그 자동차 부품 부문의 적자가 더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올 들어 10월까지 그 미국의 자동차 부품 수출은 12억 5,300만 달러에 그쳤지만 한국산 수입은 166억 9,300만 달러에 달합니다. 이에 따라서 그 향후 원화 가치가 더 오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이 취득세 연구 인하 등 부동산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오르죠? 예, 어제 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하고 국토해양위원회가 각각 그 취득세 연구 인하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과 또 공동주택 그 리모델링에서 최대 3계층까지 수직 증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그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취득세 연구 인하 조치는 6억 원 이하 주택은 2%에서 1%로, 9억 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각각 1%포인트 취득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으로 그 정부 대책 발표일은 지난 8월 28일 거래분부터 적용됩니다. 대신 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부가가치세법 그 개정안을 의결해서요. 지방 소비세율을 내년부터 5%에서 11%로 6%포인트 올리기로 했습니다. 취득세 인하로 인한 지방 재정을 보존하기 위한 건데요.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서 이들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예, 해외여행의 직접 구매까지 국외 소비가 사상 최다라는 소식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중에 그 국외 소비 지출이 6조 5천억 원에 달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2분기보다 11.2%나 늘어난 건데요. 이는 그 외국 여행 중에 쓴 돈 말고도 또 해외 온라인 쇼핑을 통한 직접 구매, 그 해외 직구라고 하는데요. 예. 이 직구가 크게 늘고 있어서입니다. 그 최근 TV 등 가전제품, 또 고가 캠핑용품, 명품 등을 세계에서 가장 싼 그 미국에서 직구할 경우에 국제 운송비를 물더라도 싸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직구에 나서고 있어서인데요. 문제는 이렇게 사람들이 돈을 국내에서 쓰지 않고 해외에서 쓰면 국내 내수 경기가 망가진다는 점입니다. 유통업자나 수입업자 등이 그 국내 유통가와 제품가를 낮춰서 소비가 국내에서 더 많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우리 경제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经济신문 김윤석 기자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목소리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목소리입니다. 샵 0945 50원의 유료 문자 메시지와 YTN 라디오 모바일 앱 예스를 통해 지금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가장 소중한 인터뷰가 될 것입니다. 예,
예, 그동안 혈액으로 암을 비롯한 질병 검사를 했습니다만 부정확했습니다. 그런데 피 한 방울이 미량 단백질로 다양한 암을 비롯해서 각종 질병을 검사할 수 있는 기술이 국내에서 개발됐습니다. 기존 이 검사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데다 정확도가 떨어져 보조적인 검사에 머무는 수준에 머물렀는데요. 때문에 이번에 개발한 기술이 병원의 검사 기술로 상용화될 때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 검진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 이번 연구 개발에 참여하신 서울대학병원 의공학과 김영수 교수로부터 듣겠습니다. 김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먼저 이번 기술의 개발 배경, 그리고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현재 병원 검사실에서 암 및 질병의 단백질 표주자 검사는 표주자, 즉 항원과 항체 반응으로 주로 검사합니다. 예. 그래서 만일 100개 표주자를 분석하려면 각 표주자마다 서로 다른 항체를 만들고 각기 다른 분석법을 개발해서 100번의 서로 다른 정량 분석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듭니다. 특히 각 항체 검사를 하더라도 각기 분석 실험실마다 실험 편차가 있어서 표준화된 동일한 수치로 표시된 절대 분석값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고민에서 개발된 것이 질량 분석기의 다중반응 검지법, 즉 MRM이라는 방법입니다. 예. 이 분석법은 극미량 시료 1마이크로그램을 질량 분석기에 한 번 주입으로 100에서 약 300개까지의 단백질 표주자를 60분 안에 동시에 정량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300개 정도를 동시에 지금 다중 분석을 하게 된다면 예. 거의 모든 질병은 거의 검진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군요. 만일 장래에 예. 이것을 질병 진단에 이용한다면 30개 질환의 단백질 표주자가 각 10개씩 있으면 예. 10 곱하기 30이면 300개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30개 질병을 한 번 검사로 60분에 신속 저렴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 지금 국내에서는 교수님이 계시는 서울대와 키스터가 공동 개발에 참여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국제적으로는 어떤 지원을 받았고 개발 과정이 어떻게 진행된 겁니까? 저희 서울대 의대 연구실과 한국과학기술원의 이철주 양홍경 박사팀이 예. 미래부의 바이오 의료 기술 개발 사업으로 공동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이 두 연구실이 한국의 서울팀을 구성하고 미국 동부 보스턴의 브로드 연구소팀, 미국 서부 시애틀의 프레드 허친슨 암연구소팀 등의 세 팀이 국제 공동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이 세 팀이 분석 결과를 상호 비교하면서 분석 기술 개발 및 표준화 과정을 수행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서울대 키스터 팀과 브로드 연구소 팀, 허치슨 연구소 팀 이렇게 세 팀이 이제 함께한 개발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 보도를 보면 새롭게 개발된 기술은 극미량 1마이크로그램 시료로 한 번에 300여 개 이 단백질 표주자를 정량하는 기술. 그래서 단백질 질량 분석 기법이라고 하던데 지금 암 표주자 어떤 단백질이 암 표주자인지 밝혀지면 한 번에 피검사로 이제 수십 개의 암을 밝힐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던데요. 아직 완성 단계는 아닌 거죠? 이 기술을 병원의 임상검사에 실제로 적용하기까지는 아직 해결해야 되는 두 가지 중요한 이슈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예, 그 어떤 겁니까? 첫째는 인체 체액, 즉 조직 시료나 혈액, 소변에서 300개 단백질 표주자를 정량 분석할 수 있는 기계적인 능력은 이미 갖췄지만 임상검사에 사용할 수 있는 검증된 질병 표주자가 300개가 아직 되지도 못합니다. 따라서 검사에 사용할 수 있는 임상 검증된 질병 표주자를 많이 개발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과학기술적인 모든 요소 기술들은 거의 개발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듯이 병원 임상검사로 이용하기까지는 각 기술의 현장 적합화, 산업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예, 그렇군요. 예. 이 모든 연구팀이 동일한 질량 분석기와 기술로 단백질을 정량한 결과 평균 분석기 변화는 0.2% 이내였다. 이렇게 보도가 됐던데 이 결과가 의미하는 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미국 동부에 있는 보스턴, 예. 미국 서부의 시애틀, 태평양 건너편의 서울 세 팀이 즉 세 개의 분석 실험실 간의 분석치의 평균 차이가 0.2% 이내라는 것입니다. 이건 절대값의 차이가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항체 검사에 의해서 나타나는 분석치의 편차를 보완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질량 분석 기반 기술과 장비 플랫폼이 전 세계적으로 표준화 기술이 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예. 즉 적절한 QC를 통해 분석값은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값을 나타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 국제적으로 표준화가 가능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국제 분석기기와 분석법의 표준화를 주도하거나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중요한 이슈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이 산업화에 적용될 때 표준화를 주도하거나 혹은 최적화 기술을 개발하는 팀이 장래 산업적인 가치를 선점 혹은 독점하게 될 것입니다. 예. 앞으로 이 기술이 완성되고 상용화되기까지 정부가 지원해 줘야 될 문제라든지 또 남은 과제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이슈를 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거는 임상적으로 검증된 병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질병 단백질 표지자의 숫자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국내 보건의료 기술이 굉장히 발전돼 있기 때문에 각 질병의 표지자를 개발하여 직접 재산권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장래에 표지자를 분석하는 기업에서는 특허의 사용에 대한 원천 기술료를 지불할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질량 분석 기반 단백질 분석 기술에 대한 국제 공동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기술을 습득하고 표준화에 참여하면서 질량 분석 기술의 임상적인 적용도를 포함한 기술 산업화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과거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산업이 창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끝으로 이 교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 기술이 상용화 되려면 앞으로 얼마 정도 시간이 더 걸리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아마 시간이라는 것을 정할 수는 없지만 예. 말씀드린 대로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듯이 각 요소 기술을 모아서 최적화하고 산업화하는 과정, 이게 중요하고 이런 방향으로 정부와 기업들이 많이 노력하면 시간이 많이 당겨질 것이고 노력하지 않으면 좀 길어질 것이고 이게 아마 관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서울대학 병원의공학과 김영수 교수였습니다. 의료기관 평가인증원 원장 석승환입니다. 의료기관 인증제 알고 계신가요? 의료기관의 환자 안전 수준과 의료 서비스의 질을 정부에서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안심하고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병원을 찾을 때는 의료기관 인증 마크를 꼭 확인하세요. 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 평가인증원이 함께합니다. 웰빙 건강 한국문화 실용복지 실력이 참 좋은데 원광 디지털대학교 선취업 후진학의 기회가 참 좋은데 원광 디지털대학교 주부도 직장인도 꿈을 이루기 참 좋은데 물론 원광 디지털대학교지. 차민재를 키우는 특성화 사이버대학 원광 디지털대학교 1월 3일까지 신편입생 모집. 예, 3부 순서 이기지 마시고 잠시 뒤에 4부 이어갑니다. 정미선 아나운서, 국민건강보험 소식 들었나요? 네, 치아 스케일링, 부분 필리부터 4대 중증 질환의 초음파 검사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는 소식이요? 네, 또 있죠. 장기 요양 인정범위 확대로 보다 많은 어르신께서 노인 장기 요양보험 혜택을 누리시게 됐습니다. 저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스마트한 건강정보 빅데이터로 예방부터 치료까지 평생 맞춤형 건강관리도 받을 수 있대요. 더 넓은 혜택, 더 나은 서비스로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국민건강보험 초등학교 과학시간. 아이들이 꿀벌에 대해 배우고 있습니다. 꿀벌이 꽃을 찾아가는 이유는 뭘까요? 선생님의 질문에 비슷한 대답만 나오는데요. 꿀을 따려고요. 그런데 한 아이는 꽃은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요. 꿀벌이 놀러가주지 않으면 너무 심심하잖아요. 자유로운 사고로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아이들. 창의 지성 교육이 꿈꾸는 미래입니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 교육청이 함께합니다. 뉴스를 창조하는 시사 프로그램, 뉴스를 풀어내는 시사 프로그램, 전원책의 출발 사침. 예, 전원책의 출발 사침 4부 순서 시작합니다. 잠시 지나는 말씀 듣겠습니다. 세계가 주목한 새로운 럭셔리 세단 링컨 MKG. 뒷좌석까지 이어지는 파노라마 썬루프로 더 넓고 아름답게 Beautiful.
최첨단 버튼식 기어 변속기로 더 편리하게. Intelligent. 이것이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링컨. Lincoln MKZ. 삼성증권 모바일 엠팝 100배 페스티벌. GS 칼텍스에서 포인트를 100배나? 그럼 리터당 500포인트? 삼성증권 엠팝으로 신규 거래하면 GSM 포인트를 100배로 드립니다. 여보, 100배래. 삼성증권 엠팝 깔아봐. 1월까지 신청 시 월 최대 100리터까지. 자세한 이용 조건은 홈페이지 참조.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한화생명은 생각했어요.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아프기 전에, 너무 늦기 전에 먼저 해줄 수 있는 일이 있을 텐데. 그래서 우리는 당신의 내일에 도움이 되는 따뜻한 잔소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당신밖에 모르는 한화생명. 채소 과일이 건강에 좋다고 하면 승우 씨는 말하죠. 알고 있어. 그런데 미국 암협회에서 암 예방을 위해 채소 과일 하루 2컵 반 섭취를 권장한다고 해도 그럴까요? 그래? 그럼 더 먹어야겠네. 챙겨주세요. 미리미리 챙기는 가족 건강. 문화의 현장을 라디오에서 살펴봅니다. 출발 새 아침 문화 포커스. 예, 매주 화요일 마련하는 문화를 올린 세상 문화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 또 변함없이 하재근 문화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의 주제는 문화 관련 검색어 순위. 예, 올해의 검색어. 예, 올해의 검색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어느 것이 1위를 했습니까? 진격의 거인이라는 것이 1위를 했는데 이제 한 포털에서 발표한 순위에서 그리고 또 다른 포털에서도 올해 최고의 유행어는 진격의 뭐뭐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러니까 요즘에 왜 많이 안 보셨어요? 왔다 갔다 하시면 광고 플랜카드 같은 데 보면 진격의 뭐 아파트, 뭐 진격의 뭐 분식점 이런 식으로 올해 진격의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행을 했는데 올해 가장 유행한 단어가 바로 진격 그리고 응답하라 이 유행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 TV 예능 프로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이 진격의 거인이 뭐냐면 일본의 만화입니다. 만화인데 그게 일본에서 시작된 것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일본의 만화인데 어느 날 갑자기 지구상에 거인이 나타나서 인간을 이제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인간 세상이 황폐화되고 인간이 성을 쌓아서 그 성 안에 모여서 살고 있는데 계속해서 그 거인들의 침입에 맞서서 싸운다는 내용이죠. 근데 이게 일본에서도 굉장히 화제가 되고 한국에서까지 그 화제가 이어져서 올해 매우 놀랍게도 올해 이제 유행어 검색어 순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진격이라는 말, 이 진격의 거인이 왜 그렇게 화제가 됐을까요? 이게 좀 이상한데 일본에서 이게 굉장히 화제가 된 건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에 거인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어떤 성 안에 모여 산다라는 것은 현재 일본의 상황이랑 똑같은 거죠. 외부의 거인이라는 것은 뭐 중국이 될 수도 있고 뭐 자연재해가 될 수도 있고 그 성은 바로 일본의 어떤 섬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뭐 원전 사태도 있고 뭐 등등등 불안한 상황인데 그 일본의 불안한 심리가 이 만화 영화로 투영이 돼서 이 만화로 그래서 이제 일본 사람들의 진격의 거인에 굉장히 열광적인 관심을 보인 건 이해가 되는데 왜 한국 사람들이 여기에 덩달아서 관심을 보였을까? 특히 젊은 네티즌들이. 근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젊은 네티즌들도 요즘에 굉장히 일본 사람들 못지않게 불안한 상황이다. 뭐 88만 원 세대고 뭐 등등등 그런 불안한 상황이고 한국도 섬나라는 아니지만 일본 못지않게 굉장히 폐쇄적인 상황이 아니냐. 왜냐하면 삼면이 바다고 북쪽은 이제 휴전선으로 막혀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젊은 네티즌들한테 진격의 거인의 그 상황 설정이 상당히 공감을 준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예능 같은 데서 하도 진격의 뭐뭐뭐 진격의 뭐뭐뭐 이런 식으로 방송이 되니까 도대체 이게 뭐냐라고 해서 너도나도 검색을 해본 결과 이것이 이제 올해 검색어로 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우리나라가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유럽과 하나 다른 것은 우리도 사실상 섬과 똑같죠. 그렇죠. 사실상 섬이죠. 예, 이 위로는 휴전선으로 막혀 있으니까 대륙의 어떤 한 부분이다 이런 이제 생각을
그 성장하면서 못 가지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든 2위가 사이의 젠틀맨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젠틀맨은 타임지가 선정한 올해 화제의 동영상 1위로도 선정이 됐는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여기서는 또 문화 키워드는 2위로 밀렸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너도 나도 진격의 뭐뭐뭐를 많이 검색을 해본 거죠, 네티즌들이. 그리고 이제 젠틀맨이 작년에 강남 스타일보다 아무래도 조금 한국인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고, 요번에는 빌보드 1위를 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내에서는 실망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타임지가 올해 화제의 동영상, 그러니까 톱10 바이럴 비디오 부문, 이게 이제 화제의 동영상인데, 화제의 동영상 세계 1위로 꼽았을 정도니까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었고, 지금 그 유튜브 조회수가 6억 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우리나라 네티즌의 기대에는 조금 미치지 못했지만 그래도 올 한 해 굉장히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뮤직비디오였다라는 것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죠. 강남 스타일이 총 몇 뷰까지 나갔죠? 그게 지금 확인이 제가 좀 기억이 안 되는데 한 18억 뷰 정도 아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엄청나군요. 그렇죠. 예. 그건 뭐 역대 기록이죠.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이 팝스타들 중에서도 사이 말고도 뭐 소녀시대를 비롯한 걸그룹 그리고 보이그룹들이 외국 진출이 많죠. 그렇죠. 소녀시대도 미국에서 뭔가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상을 받은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상 하나 받았어요. 소녀시대의 뮤직비디오가 뭐 올해 뮤직비디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소녀시대가 한국을 대표하는 걸그룹으로 세계적으로 확실히 지금 인정을 받고 있고, 그리고 얼마 전에 빅뱅이 일본에서 후쿠오카 돔에서 이틀에 걸쳐서 10만 명을 동원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몇몇 걸그룹 또 아이돌 보이그룹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맹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 문자가 들어 K-팝이 한국의 그 이름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있다. 예, 그런 데 대한 참 격세지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옛날 같으면은 옛날에 레이프 가렛, 뉴키즈 온 더 블록, 마이클 잭슨, 우리나라 왔을 때 그 옛날 또 클리프 리차드. 우리나라 왔을 때 막 사람들 여대상 몰려들어서 유리창 깨지고. 그건 저희들보다도 한 세대 위였습니다. 클리프 리차드가 이화이드 공연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랬죠. 예. 근데 이제 요즘에는 외국 가수가 우리나라 온다고 해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고, 한국 가수가 외국에 나갔을 때 외국인들이 이제 그렇게 열광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때만 하더라도 이 외국어의 팝을 많이 들었는데 비틀즈부터 사이먼과 가펑클 그리고 디파플러에 이르기까지 그렇죠. 비지스까지요. 근데 이제는 외국 팝보다는 우리 팝을 외국인들이 듣고 있으니까 듣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정말 격세지감을 느끼고요. 3위가 강풀의 웹툰, 만화, 마녀였죠? 이것도 굉장히 신기합니다. 웹툰, 이 강풀 씨의 웹툰이 이렇게 검색어 3위에 오를 정도로 엄청나게 화제가 됐다는 것이, 이 마녀라는 작품은 이제 마녀라고 불리는 여자를 사랑하는 남자의 이야기라고 하는데, 강풀 씨는 이 이제 작품뿐만이 아니라 그 전부터 순정 만화, 아파트, 바보, 26년, 그대를 사랑합니다. 이웃사람 등등등 이 작품들이 모두 다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웹툰으로서도 인기가 있고 영화로서도 인기가 있는 하나의 시나리오 원작으로, 그래서 이 시대에 가장 인기 있는 만화 작가 중에 한 명이 아닐까, 그런 어떤 강풀 씨의 인지도라든가 인기가 이 검색어 순위에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강풀 씨를 그 단행본 만화 작가로 처음에 알았는데 이 이웃사람이라는 영화의 원작자군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웃사람이라는 영화를 참 재밌게 봤습니다. 보면 그 각 배우들이 성격이 장난하게 대비되는 그런 영화로서 참 이 스토리 라인 자체가 탄탄했고 재밌었어요. 올해를 대표하는 스릴러 영화 혹은 멀티캐스팅 영화의 이제 대표작 중에 하나였죠. 예, 그렇군요. 이 4위가 이제 조용필의 바운스죠. 그렇습니다. 조용필 씨가 정말 모처럼 컴백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고, 이제 단순한 컴백이 아니라 이 지금 말씀하신 바운스 같은 경우에 너무나 현대적이고
또 이 그 모던락적인 경향을 많이 이제 반영한 노래라서 조용필 씨가 컴백을 해도 옛날식의 어떤 성인가요를 부르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예측을 완전히 뒤집었고, 그래서 조용필 씨가 거의 뭐 젊은 세대와 똑같은 혹은 젊은 세대보다도 더 앞서가는 새로운 감성을 선보여서 이제는 과거의 중년 스타도 얼마든지 이러한 그 젊은 감각을 통해서 요즘에 또 네티즌과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조용필 씨가 알게 해줬고, 그것이 또 수많은 그 후배 뭐 남희 씨라든가 이문세 씨라든가 들국화라든가 후배의 이 또 중견 가수들의 컴백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단초가 됐습니다. 예, 이 조용필 씨의 바운서 이 현상을 두고 어느 신문에서는 올해의 키워드로 이 추억, 복고 이렇게 이런 단어로 잡았더군요. 그렇죠. 예, 지난해 그 영화 건축학개론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드라마 응답하라 1997. 예. 그 이후로 우리 사회에 이제 추억바람이 불어왔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가요계에서 조용필, 이문세 이런 분들이 이제 성공적인 컴백을 하고 뭐 조용필 씨, 이문세 씨 다 지금 리사이틀 콘서트가 대단한 그렇죠. 또 선풍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예. 영화계도 그랬죠. 영화계도 좀 복고풍이 많았죠. 아무래도 이제 뭐 범죄와의 전쟁이라든가 이렇게 좀 과거의 범죄와의 전쟁은 1980년대 후반에부터 이제 1990년대 초반까지 그런 시대를 다룬 것이었는데, 그러한 과거의 이야기를 다뤘을 때 최근에도 친구 2가 나오고 있고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다뤘을 때 친구 2가 나오는군요. 이제 관객들이 이 40대 이상의 관객들이 강하게 이제 공명하면서 영화계든 뭐 이 대중문화계 전반에 걸쳐서 지금 말씀하신 추억, 복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인기를 끈 한 해였습니다. 예, 드라마에서도 드라마뿐 아니고 방송 예능에서도 진짜 사나이 뭐 이런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복고바람 옛날에 어떤 그 뭐 우정의 무대 같은 느낌 그런 것들이 다시 나타났죠. 예, 그렇죠. 그리고 5위, 7위, 9위가 모두 휴대폰에 관련된 키워드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예. 특정 휴대폰 제품들. 그런 것들이 이제 그렇군요. 지금 5위, 7위, 9위를 휴대폰을 휩쓸면서 뭐 갤럭시라든가 G2라든가 뭐 그런 아이폰 이런 것들이죠. 것들이죠. 예. 확실히 지금 여러 가지 제품 말씀하셨는데 하나 빠진 것이 아이언. 예. 그 정도 쭉 나열하면 이제 거의 뭐 총망라가 되는데 확실히 지금 젊은이들한테는 휴대폰, IT 이게 최고의 관심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10대 키워드 중에서 5위, 7위, 9위 3개가 모두 휴대폰이니까. 그래서 이게 너무 이렇게 디지털 IT 바람이 많이 부니까 그에 대한 반발로 방금 말씀하신 추억 복고 이제 그런 열풍이 나타나는 측면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휴대폰은 하나의 생활용품에 불과한 건데 이것을 그냥 통화 송수신하는 기능만 하면 되는데 너무 여기에 우리가 좀 많은 의미를 부여하면서 지금 집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신제품에 그런 느낌도 좀 들어서 내년에는 휴대폰 제품이 이렇게 자꾸 이상하게 중요한 검색어로 많이 올라오는 이런 현상은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저는 좀 그렇지 않게 생각을 해요. 이 젊은 친구들이 왜 휴대폰에 집착하는가 하면 본인만의 세계거든요. 그것이 본인만이 외부와 자유스럽게 소통하고 할 수 있는, 단순히 전화를 걸고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도 거기서 하고 서로 모르는 사람과 SNS를 할 수 있고 그런 기구고, 또 한편 하이엔드 제품이 계속해서 개발이 돼서 나오니까 문자가 또 TV 역할까지 한단 말이에요. 이 옛날에는 TV를 거실에서 온 식구와 함께 시청을 했는데 지금 지하철에서도 혼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아무래도 관심사는 계속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걱정되는 것은 휴대폰에 돈과 시간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휴대폰에 매달리는 나라라고 하니까 맞습니다. 이건 조금 문제인 것 같습니다. 6위는 박명수의 강북무쟁이. 이것도 좀 놀랍죠. 이게 좀 이외군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제 이런 음원이 나온 거죠. 근데 네티즌들이 제일 사랑하는 프로그램이 무한도전이기 때문에 무한도전에서 음원이 이제 나오기만 하면 음원 시장에서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항상 또 논란이 되는 것이, 예능 프로그램에서 음원을 만들어서 이렇게 음원 시장을 뒤흔들면 정식 작곡자, 정식 이 기획자들은 어떡하란 말이냐. 예능 프로에서 예능 프로한테 다 밀리는 거 아니냐. 그런 논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무한도전에서 출시한 강북멋쟁이 같은 이런 음원이 이제 중요한 검색 키워드가 되는 건데, 이것이, 이런 식으로
내년 내후년에도 계속해서 예능 프로가 음원 시장을 뒤흔들면 아무래도 가요 시장을 좀 왜곡하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는 조금 됩니다. 예. 8일은 간헐적 단식. 이것도 내용이 어떤 겁니까? 이게 이제 간헐적 단식이 올해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간헐적 단식이 뭐냐면 기존의 이 다이어트는 밥을 아예 안 먹거나 아니면 무슨 뭐 고구마만 먹거나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너무나 괴로운 거죠. 다이어트 하기가. 그런데 이제 단헐적 단식은 밥을 정상적으로 먹고도 저녁부터 그 다음날 오전까지 일정 시간만 안 먹으면 살이 빠진다. 몸도 건강해지고 근육도 유지되면서 군살은 빠진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선풍적인 화제가 됐는데 막 TV 프로그램도 나오고 그런데 지금 의사 전문가들이 경고하는 것은 간헐적 단식도 너무 믿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이어트 강박에 빠져 있다. 외모지상주의, 몸매 강박에 빠져 있다는 것을 바로 이 간헐적 단식이 올해 검색 키워드가 된 것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나치게 다이어트에 너무 열광하는 것도 문제고 또 이 몸을 마음껏 먹게 해주면서도 몸매를 유지하게 해주겠다는 이 온갖 다이어트 방법론들 이런 것을 너무 맹신하는 것도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 그러니까 적당히 그냥 골고루 적당히 먹으면서 운동을 하는 것이 결국 다이어트의 왕도가 아니겠는가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예, 끝으로 10위가 레 밀리터리블. 예, 이건 뭡니까? 레 밀리터리블은 레 미제라블을 우리나라에서 네티즌들이 패러디를 한 것인데 그렇군요. 예. 군대에서 벌어지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아까 말한 진짜 사나이 같은.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옛날에는 군사 문화가 굉장히 뭐 조금 이렇게 어둡고 칙칙하고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네티즌들이 웃을 수 있는 그러한 소재로 받아들여지게 됐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이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화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네티즌들의 패러디 영상 그걸 만드는 실력이 정말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걸 레 밀리터리블의 인기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죠. 예. 이 짧게 하나만 더 전해주시겠습니까? 인물 검색 순위 가수 부분 1위가 악동 뮤지션 1위되군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악동 뮤지션이 올해 1위라는 것은 기존의 아이돌 댄스 가수들이 너무나 많은 이 가요계에서의 거의 독점적인 인기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중들의 반발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악동 뮤지션은 외모를 내세우는 팀도 아니고 댄스를 내세우는 팀도 아닌데 이런 팀이 대중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으면서 이제부터는 가요계의 어떤 방향성이 이렇게 조금 외모가 아닌 싱어송라이터한테도 많이 무게중심이 가지 않을까. 그게 악동 뮤지션의 인기의 어떠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지금까지 문화를 울린 세상 문화포커스 하지금 문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움을 싣고 떠나는 기차여행, 산사여행, 전통 문화와의 만남, 문화유산 여행, 자연관광여행, 눈과 입과 마음이 즐거워지는 맛기행, 강원 영월 평창, 충북 제천 단양, 경북 영주 봉화와 함께하는 중부 내륙기행으로 힐링하세요. 내리 쉐비 크리스마스 페스티벌 12월에 쉐보레 구입 시 최대 120만원 할인 추첨 후 1등에겐 500만원 여행 상품권 증정 스파크 크루즈 디젤 구입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크리스마스처럼 풍성한 12월 혜택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2월 31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일부 차종 제외 Chevrolet, find new roads. 그렇게 빨라서 뭐하냐고? 더 빨리 생각하고 더 빨리 행동하고 더 빨리 도전했던 사람들이 세상을 바꿨으니까. 이것이 SK텔레콤이 더 빠른 LTA를 더 빨리 당신에게 전하는 이유. 넓고 빠른 LTA는 SK텔레콤. 인간의 골격은 자기 체중의 20배가 넘는 충격을 견뎌낸다. 제네시스, 인간의 강인함에 도전하다. 지옥의 서킷, 니르브르크링에서. Human performance. Genesis.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정부는 지금 복지재원을 마련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교통범칙금조차 복지재원을 위해 마구잡이로 부과하는 것 아니냐 이런 원성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은 돈이 엉뚱한 곳에서 줄줄 셉니다. 검찰은 지난 6월부터 국가보조금 비리 단속에 나서서 3,349명을 적발했습니다. 해먹은 국가보조금이 1,700억 원이니 한 사람당 대충 5천만 원을 먹은 겁니다. 어린이집 원장은 가짜 원생, 가짜 보육
교사를 등록하고 직업훈련은 원장은 세트민에게 돈 받고 가짜 수료증을 써줘서 직업훈련 장려금을 받겠습니다. 심지어 건강복지타운 시행업자는 챙긴 보조금으로 타워팰리스에 살면서 외제차를 굴렸더군요. 쉽게 말해 국고보조금은 먼저 본 놈이 인자했다는 겁니다. 문제는 적발된 게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이겠죠. 우리 사회의 도둑질이 어떻게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전은식의 출발새 아침, 지금까지 진행의 전은식 변호사였습니다. 내일 뵙지요. 고맙습니다.